예, 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당원 간담회를 위해서 찾아주신 경기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경기도당 당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날이 더워서 제가 이제 부산, 경남, 부산, 대구 이렇게 당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남은 공화산악회로 해서 이제 해변가에서 간담회를 한 1시간 더 이상 했고요. 또 부산은 우리 정의권 부위원장님 거기 농장에서 다들 모이셔서 간담회를 하고, 또 대구는 대구대로 몇 분들 또 했습니다. 당이 지금 23일이죠. 23일 날 학예 수련 대회 겸 교육 단합 대회 이런 날짜를 잡아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남권 충청권만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을 이제 30일 날 할 계획인 오늘 아침에, 오늘 지금 방금 이제 일부 총장 보고를 들었더니 8월 1일부터 우리 당은 전당대회 체제로 넘어가거든요. 8월 1일 날 전당대회 공지를 하고, 그 일정 나온 거 있죠? 전당대회 일정. 전당대회 일정 좀 줘보세요. 그래서 8월 이제 이전에 전당대회하고 날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등록, 그다음 후보 심사, 그리고 후보 간 이제 토론, 그리고 27일 날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그다음에 이의 신청 이래 가지고 절차적으로 27일 날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창당 5주년 되는 8월 30일 날 전당대회 날짜를 같이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30일 날이 평일 날이라서 그 앞에 있는 마지막 토요일, 그래서 27일 날 전당대회 날짜를 정했습니다. 전당대회 직접 와서 투표하시는, 전자투표하는 분도 계시고, 그 전에 이제 전자투표로서 SNS 투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나 거의 같은 일자 정도로 한 달 가까이 전당대회 일정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 창당을 할 때 2016년 많은 태극기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2017년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3월 10일 날 탄핵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태극기 들었던, 수백만 명의 태극기 들었던 분들은 실망도 했지만은 자포자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끝이 났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탄핵 정국을 몰고 마녀사냥식으로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거짓 선동을 3개월 동안, 길게는 2016년 9월부터 따지면은 근 6개월 동안을 이 거짓 선동 언론, 보수 언론, 좌파 언론 상관없이 일제히 마녀사냥 거짓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국민은 속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국민들 중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2016년 그 겨울부터 태극기를 들었고, 저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 서열 3위죠. 로서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압니다. 누가 이 탄핵을 주동을 했고, 주동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조차도 거짓으로 속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라고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들, 그 세력들이 다시 들어와서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여당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2017년 5월 27일 날 계룡산에서 대통령 선거가 어차피 탄핵 거짓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선거였죠. 그래서 태극기가 사라졌어요. 저항하던 태극기가. 진실 정의를 얘기하는 분도 없어졌고, 그때 5월 27일 날 계룡산에서 약 한 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어떻게 할 거냐.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걸 눈에 보이는데, 또 나라는 이때 나라의 가치와 정의가 사라진 나라,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결정을 한 것이 마로니에서부터 다시 태극기를 들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태극기를 들기 시작했고 불과 3개월 만에 창당을 해서 대한애국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하죠. 창당대회 했을 때의 그 초심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법 거짓이라는 것은 명확한데,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과연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을 건가? 결국 없었어요. 전국에 태극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로니에서 태극기를 들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상황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문재인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만 바뀐 거지, 그 모두가 탄핵의 주범들 아닙니까? 그 탄핵의 주축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금 6년차 이끌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돌아서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된 겁니다.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고 자유시장 경제는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돌아서고 대한민국 역사를 붉은 세력들의 역사로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과정에서 야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은 저항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 좀 그만해라.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당신들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 좀 그만하고 정권교체 가는데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또 우리 중에서도 왜 선거를 패배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그 길을 가냐. 여러분들은 대통령 선거 때 저한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온지를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갔으면은 저는 홍준표가 아니라 제가 대구시장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저한테 하나는, 제가 그 길을 가면은 우리 공화당은 무너진다. 왜? 이번에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득표를 적게 얻었다. 뭐 우리 다 예상했던 거고, 결국은 우리가 얻을 득표조차도 못 얻고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에 같이 갔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저를 위해서는 그래 하는 게 나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어렵게 당을 만든 우리로 봐서는 다시는 이러한 민초정당, 당원들이 스스로 만든 정당은 생기기가 힘들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그 공화당이 가는 길은 옳고 하는 말마다 다 맞는데 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세력이 없으면은 나라 전체가 불의의 나라가 되고 거짓의 나라도 되어도 되는 겁니까? 새빨간 놈들이 나라를 다 뒤집어 먹는데도 한마디 저항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다가 있는 놈들이 정권 바뀌니까 저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나라의 애국심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양 떠들고 2달도 안 돼가지고 윤핵관끼리 싸우고 이준석 당대표라는 사람 한 사람 컨트롤 못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고 처절한 고민이, 처절한 국가관이, 처절한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손가락질, 제가 지금도 기억을 나는 거예요. 마로니에 첫 집회하고 행진할 때 길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또라이라 그랬어요. 손을 다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 거짓 불의에 굴종하기보다는 당신들 같은 바보들한테 손가락질은 바르는 게 낫겠다. 결국은 그 세월이 6년이 되는 겁니다. 6년이. 이제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파문도 많았어요. 뭐 공동대표도 뭐 1, 2, 3, 3번 공동대표를 해봤고 또 앞장서서 싸우는 분은 정명 총장 기일이 25일입니다. 그 안타까운 분의 죽음도 우리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거짓말들 많이 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을 보면서 제가 두 청년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안 합니다. 한마디. 왜? 제 책임이잖아요. 당대표인 제가 책임 있잖아요. 청년 최고위원으로 있었고 또 청년위원장으로 있었고 혹은 또 최고위원으로 있었고 혹은 사무총장으로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누구한테 탓을 하겠습니까? 제 탓이죠. 제가 부족한 거고 제가 그분들한테 잘 이렇게 해주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 공화당은 좌우파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저항하는 정당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기소가 5건, 4건, 5건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장에 가는 걸, 판사 앞에 앉아가지고 그 굴욕적인 재판을 던든다고 보십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지 돈 없다니까 기소시키면은 변호사 사야 되고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제가 죄가 없는데 그게 굴종하겠습니까? 끝까지 항소심하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좌파들은 그런 거예요. 또 우리 공화당이 크면은 안 되는 우파들이 있잖아요. 지금 권선동이나 장재희 하는 꼬라지들 보면은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웃자다가 대통령 됐어, 솔직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사과를 했잖아요. 단지 하나,
국가를 위해서 주변을 칼을 치야 됩니다. 친구 권성동부터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면 영부인이잖아요. 뭐 영부인이나 하나 여사라 하나 그게 무슨 그리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정책적인 부분, 문재인 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쁜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삶이 검사 생활을 했던 것밖에 없는데 주변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투표해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거 제가 이해를 다 하고, 또 누가 지지해도 저는 보면요, 26,000표 같으면 우리 공화당 전체 20분의 1만 찍었는데, 당원 중에서. 그런데 제가 20분의 1이 아니라 모두가 저를 찍은 사람 같이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눈으로 뜬다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얘도 뭐 내가 안 찍은 사람들인데 그거 저거 어떻게 알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다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경기도당 당원 간담회를 하고자 한 것은, 우리 제1부총장이 아마 당원 간담회 요청을 경기도당이 한 것 같아요. 위원장이나 사무처장한테. 그런데 날짜를 안 주니까, 날짜를 8월 1일부터 전당대회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안 된다 해서, 그러면은 뭐 당대표가 당원들하고 직접 소집을 해서 당원분들 말씀을 듣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재원호 경기도당 위원장께서는 후임이 결정되면 자기는 뭐 경기도당이나 지금 맡고 있는 조직위원장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당에서 화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이제 경기도당 당원분들 얘기를 좀 듣고, 일련의 일들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당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이나 박지원도 뭐 밖에 나가서 떠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우리 공화당 욕하는 데 가서 좀 그래 안 떠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얘기해도 다 우리 당원들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5년 동안 저 조원진 죽이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놈들이 저를 음해하고 저를 법적인 잣대로 검찰 기소를 저를 시킨 거 보세요. 김정은 화양시켰다고 그거는 못 거니까 집회 신고 안 하고 그냥 우리 기자회견 했는데 집회했다고 집어넣었죠. 묵화항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자회견 했잖아요. 누가 왔는지, 묵화항이 누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갔는 사람 10명도 못 들어가. 10명이서 기자회견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국회에서 우리가 비례정당 공수처 반대 투쟁했잖아요. 국회의원이 본관 들어가려는데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문은 보통 의장실에다가 전달하거든요. 국회의원이 기자회견하면. 그걸 막은 게 누구예요? 경찰들이 저를 막았잖아요. 국회의원이 국회 들어가려는데 막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걸어가지고 기소를 시켰어요, 저를. 이게 지금 6.25 관련 있죠. 6.25. 동영상을 암만 돌려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100대 4천인데 100대 4천이고 용령만 1000명 가까이 용령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뭘 저항을 합니까?
그냥 여성분들 저 던지고 말이지. 발로 밟고 해가지고 갈비뼈가 5개 부러지고, 전치 2주 이상 진단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를 걸었어요? 이게 탄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탄압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당에서 두드리만 정당 보고, 걸어가지고 서울시가 걸고 오세훈이라는 놈이, 우리가 성수했는 거를 재신 걸어가지고 돈도 못 받게 만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만 드렸죠. 365각 중에서 360도 중에서 359도가 다 즐깁니다, 다. 우리 공화당 시큰 이용해 먹다가 선거철만 되면은, 우리 공화당 욕하는 유튜브들,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자들. 태극기 한번 들어봤어요? 변희재는 뭐 4년 동안 태극기 한번 안 들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조원진에 의해서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당이, 교섭단체, 이제, 원내, 정당으로 들어가고, 교섭단체 만들고, 여러분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연대를 하든 뭘 하든, 그럼 우리가 힘을 기르고, 또 전략적인 지역으로 각 시도당이 한두 개 정도 만들어내자. 그 전략지역에 좀 올인 좀 하자. 그래서 정의당 같이 우리 국회의원 5석거든. 그 다음 뭐겠습니까? 다음은 정권 교체예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홍문종 의원 돌아왔을 때 보세요. 그 나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김문수 지사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김문수 지사도 이상한. 나는 그분 별로 싫어하지 않는데 뭘 마이크 갖다 대고 어떠고 저떠고 뭐 도와주겠다 이런 소리 해서 내가 저 영감도 돌았구나 완전히. 자기가 우리 공화당 와보고 알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비례대표 절대 안 한다 해놓고는 비례대표 신청 마지막 날 비례대표 신청 넣은 사람이 김문수 지사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다 꼬여버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지. 조원진이가 뭐 할 말이 없어서 김문수 지사한테 얘기 안 하는 줄 아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문정 선배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영하 변호사 말대로 총선 끝나고 홍문정 선배하고는 전화통화 한 통화 안 한다 하더라고. 이유가 있겠지. 저는 알아요. 이유가 있어. 또 메시지 타령합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이 5년차 넘고 6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조원진은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동의봐달라고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공화당, 우리 공화당이라는 위대한 정당이 만들어졌고 이 위대한 정당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자생하고 자립하는 그 과정들을 내가 너무 잘 알고 당원 한 분 한 분들의 그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25일 날 정미용 총장 돌아갔듯이 우리 곁에 저랑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강태성 구리 위원장이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여기서 앉아서 하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저는 다 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우리 공화당 폄하하면 안 된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사건만 터지면 이제 막 벌떼같이 일어나시는 거야. 좀 사건 터지기 전에 이제 막 좀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셔야 돼. 아예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게 많죠. 아이고 좋은지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잘하겠지 하고 저는
남 얘기를 별로 듣기 싫은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저하고 5년 겪어봤잖아요. 제가 남 비방하고 오늘 아마 김문수 선배, 홍문종 선배 이런 얘기 처음 할 거야. 처음. 홍문종 선배는 뭐 감옥 갈 때가 다 돼놓으니까 내가 뭐라 하겠어. 감옥이나 안 갔으면 좋겠다. 감옥이나 안 갔으면 솔직히요. 감옥이나 안 갔으면 좋겠다. 말년에 홍문종 선배도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데 말년에 또 감옥 생활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당 생활을 하다 보면은 뜻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은요. 그냥 정당은 그런 거예요.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이 같으면 또 와요. 왔다 갔다 한다고 정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57주기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래서 원래 내일 그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지 연석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겹쳐서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중앙당직자나 뭐 시도당 위원장 하면 서울에 전세라도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새벽밥 먹고 회의하면 올라오니까 그래서 내일 회의를 모레 오후 3시로 바꿨고 모레 현충원 참배 하고요. 그 다음에 건국 대통령 57주기 추모 건국 대통령 묘소, 박정희 대통령 묘소, 그 다음에 추모식 잠깐 가서 추모식 참석하고 그리고 오후에 여기서 이제 회의를 3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42년 6월 13일 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초청장에 보내준 글인데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의 우리의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게 1942년 6월 13일 VOA 단파방송에서 미국에서 연설하신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선각자, 지도자, 특히 자유, 정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 군사동맹 막 이러한 부분들의 오늘이 제헌절이잖아요. 제헌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회의장 하셨건 아시죠? 제헌국회의장 하시다가 바로 대통령으로 가시면서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헌절에 우리의 그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선각자가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진 분이 없었으면은 이 나라는 여건상 그 당시에 지식인들 국민들의 50% 70% 가까이가 사회주의에 가까웠다고. 여건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확고부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 대통령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다.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엄해를 당하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구에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구미에 그 시골에 그 상무동 그 시골에 먹고 살기도 힘든 거기에 태어나셔서 어머니께서 애를 띄려고 암만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되지 간장을 사발채로 종개기채로 모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태어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시고 그분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부국강병 반공정신
이러한 부분들을 개성을 하는 정당이에요. 그것을 개성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탄핵을 당한 것도 한국 사회가, 한국이란 나라가 방향성을 잃고 이 위대한 건국정신과 반공정신과 자유정신과 예민정신을 잃어버린 그 때문에 나라 사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정말 사진만 붙여놓는 게 아니라 저 세 분 대통령의 가치, 철학을 또 체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이어가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중앙에 딱 오른쪽에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표주로 따지면은 75에 딱 있는데 쟤들이 자꾸 좌로 가는 거야. 뭐 정권만 잡으면은 뭐 비대위원장만 하면은 포퓰리즘 좌측으로 계속 넘어가서 색깔이요. 국민의힘 색깔이 요즘은 녹색이 아니야. 원래 뒤에도 빨간색 쓰는데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이라 하노? 뭐 분홍색 비스무리한 색깔이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른쪽에 중심 세력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그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확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쟤들이 더 도망가도 못 가. 더 도망가려고 하다가 오른쪽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막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는데 이제 오늘 이제 경기도당 우리 동지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경기도당이 또 가장 우리 공화당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고 책임당원이 12,000명 가까이 됩니다.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도 많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경기도당이 제자리를 빨리 잡아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그 새로운 지도부하고 모범적인 이 정당의 우리 공화당의 중심 세력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 보고 뵈면은 오늘 한 100여 분 오신 것 같아요. 어느 정당에서 일요일날 모읍시다 했는데 100여 명 오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좀 운영위원회 이런 데 좀 들어가서 그때 좀 목소리를 좀 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사건만 터지면은 아이고 웃자노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막 욕설 이런 건 안 하면 좋겠어요. 전 솔직한 말로. 예를 들어서 화가 나도 유튜브에서 그래서 내가 이 말도 하더라고. 대표님 양쪽 유튜브가 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욕 좀 하지 마라. 어느 좋은지도 마찬가지. 누구도요. 우리 위대한 당원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당원들이 그냥 그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당원이 아니에요. 우리 당원들이. 5년 6년을 고통을 같이 했던 당원들한테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욕만 좀 제발 하지 마라. 너희끼리 싸우는 건 막 싸우든 단디야 대박아 결혼한다 하던데 너희끼리 싸우는 건 싸우는데 당원들 힘들게 그렇게 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우리 고문님 분들도 오시고 또 제가 보니까 조직위원장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오신 것 같아요. 또 중앙당직자 분들도 그렇고 한 100여 명 이래 오셔서 덥지만은 그래도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요, 저를 5년간 이제 6년째 보셨잖아요. 제가 6년 전 모든 책임은 당 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막 그러더라도 가는 사람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 욕하지 말고 가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은 욕은 안 하면 좋겠다. 정당은요 언젠가 또 만납니다.
정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더 한번 돌이켜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화요일 날 우리 참배할 때 그 뭐 이승만 대통령 관련되는 사람들 뭐 쫙 이제 옵니다. 많이 오셔야 돼요. 화요일 날 참배 가는데 그 추모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한 10배는 올 것 같아. 와서 우리 공화당에 봐라.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은 우리 공화당이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9시 40분에 참배하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 인천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것은 행사가 서울 중심의 행사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발품을 더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그날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제죠? 어젠가? 퀴어 축제, 퀴어 행사를 어제 했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별로 뭐 말 잘 못하더만 이번엔 제대로 말했대. 나도 내 사이, 내 며느리를, 딸, 아들, 이렇게 들르는 것은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이를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던데, 우리 공화당은 명확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성소수자 분들에 대해서 그분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동성애법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소수적으로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단지 그것을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공개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 이제 비공개로 들어갈까요? 뭐 비공개해도 뭐 특별한 얘기가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비공개로 들어갈게요.